자, 보시면 우리 물질의 특성 하기 전에 물질부터 공부할 거야. 물질의 특성 하기 전에 물질부터. 순서 잘 들려요. 들려요. 자, 이거 녹음이 잘 되더라고. 자, 그래서 물질의 특성의 단원이고, 우리 물질부터 할 건데요. 물질은 뭔지는 알죠? 물질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물질이지. 여기 지금 여기서 이름 붙여진 거, 우리 이름 붙인 건 다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보이는 이런 애들까지 다. 너도 물질. 굳이 따지자면 사람도 물질이긴 하지. 자,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두 개로 분류할 겁니다. 순물질과 혼합물. 순물질은 뭐냐면요. 순물질은 하나로 이루어진 물질이 순물질이지. 혼합물은 뭐예요?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 그치? 2개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게 혼합물입니다. 자, 그럼 순물질을 또 2개로 나뉠 거예요. 여기 호던소 물질이라는 표현을 할 건데요. 호던소 물질과 화합물. 물질이 아니라 물건으로 보이는데. 그 호던소 물질은 말 그대로 원소가 하나인 애를 말합니다. 하나인 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O2, H2 이런 애도, 아니면 그냥 금속인 애, 구리, 금, 뭐 이런 애들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호던소 물질이라고 그러고, 얘는 순물질. 화합물은 뭐냐면요. 요거랑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화합물과 혼합물은 완전 다른 거예요. 이름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화합물은 뭐냐면 원소가 2개 정도, 2개 이상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말해요. 얘도 순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이 나오는 거, NaCl 뭐 이런 애들, 아니면 H2 이런 애들이 화합물인 거죠. 얘는 순물질이에요. 보시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NaCl이 뭔지 알아요? 염화나트륨. 소금의 주 성분. 소금입니다, 소금. 근데 NA랑 CL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염화나트륨이란 말이야. 그쵸? 염소 17번. 주기표부터 다시 외워야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CL이 나트륨부터 얘기해 볼 거예요. 나트륨은 혼자 이렇게 있으면 얘 금속이에요, 금속. 나트륨 금속이고, 반응성이 너무 좋아서 물이랑만 닿아도 폭발하는 금속, 나트륨. 염소는 뭐냐면요. 염소는 이렇게 혼자 있으면 기체입니다, 기체. 물론 이렇게 존재하겠지만, 염소 기체는 엄청 독성 물질이에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유대인들 학살할 때 목욕시켜준다고 유대인 포로들 다 목욕탕에 넣고, 염소 기체를 목욕탕에다가 풀어가지고 전원 사망시킨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왜 유명하냐면요. 물론 전원 사망시킨 것도 유명한데요.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 기체가 나오게 버튼을 누른 사람도 유대인인 거야. 그리고 나중에 재판할 때 이 사람은 죄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재판을 엄청 크게 했어요. 유죄 부재였어.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많은 거죠. 왜냐면 이게 어쨌든 누가 시킨 거잖아요. 누가 시킨 거야. 그러니까 얘가 버튼을 자기 의지로 누른 건 아니야. 시켰겠죠. 그래서 눌렀어. 근데 누르지 않는 걸 선택했을 수도 있지. 그럼 뭐 죽었겠지만, 누르지 않는 걸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기는 살려고 눌렀어. 이 사람은 유죄냐 무죄냐 뭐 재판을 했다고 해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게 유명하지. 그럼 얘는 독성 기체고 얘는 엄청 반응성 있는 금속이야. 근데 얘네들을 결합하면 소금, NaCl.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합물이라고 해서 결합을 시키면 얘의 성질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H2O도 마찬가지야. H랑 O랑 결합했어요. H 두 개로 해서 결합하면 수소의 성질도 산소의 성질도 전혀 없는 물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진 건 화합물이고 순물질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물질이랑 혼합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순물질보다 혼합물은 훨씬 더 쉬워요. 혼합물은 뭐냐면요. 섞여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랑 완전 반대야. 두 개가 섞여 있는데 얘의 성질도 그냥 그대로 있어. 왜냐면 그냥 섞여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금이랑 흙이랑 섞었다고 생각해봐요. 소금이랑 흙이랑 이렇게 계속 섞어놨어. 그렇다고 해서 소금의 성질이 사라지지 않죠. 모래의 성질이 사라지도 않고. 그래서 대표적인 혼합물이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생각하시면 쉽죠. 소금이랑 물이랑 섞어놨어요. 그랬더니 소금의 성질도 그대로 있고 짜잖아요. 맛보면 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의 성질도 그대로 있죠. 새로운 물질이 된 게 아니죠. 이런 게 혼합물. 혼합물은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분류할 겁니다. 말 그대로예요. 균일 혼합물은 골고루 섞여져 있는 거고 불균일 혼합물은 안 골고루 섞여져 있는 거야. 소금물을 봅시다. 소금물은 균일이겠어요? 불균일이겠어요? 균일입니다. 소금물을 내가 만약에 물에다 소금을 찹찹찹 넣어가지고 섞었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섞은 거죠. 소금물을 해가지고 소금을 섞었어요. 그럼 얘 소금물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를 찍어 먹어보든 짤 거라고. 여긴 좀 덜 짜고 여긴 더 짜지 않죠. 왜냐면 소금이랑 물이랑 골고루 섞여 있으니까. 반대 경우는 뭐 생각하시면 쉬워요? 흙탕물 생각하시면 쉬워요. 똑같이 소금이랑 똑같이 흙을 넣고 와라락 섞었어요. 그리고 맛을 보면 안 되죠. 흙탕물은 맛을 보지 않아도 어때요? 흙탕물을 와라라랑 섞은 거 손을 띄는 순간 흙이 밑으로 가라앉죠. 다행히 흙이 밑에 더 많고 위에는 흙이 좀 적을 거예요. 내가 와라라라 섞은 순간에도 밑에 흙이 더 많을 거라고요. 불균이라죠. 안 골고루죠. 이런 걸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는 음료 중에 흔들어 드세요라고 써있는 모든 음료는 다 불균일 혼합물. 불균일. 우유도 불균일이에요. 그래서 우유도 옛날에는 흔들어 드세요라고 써있었어요. 요즘은 없더라. 요즘은 없는데 옛날에 선생님 서울에 써있어요. 지금은 없어. 확인해봤어. 지금은 없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써있었어요. 그냥 다 우유도 붉은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투명한 애들은 균일인 경우가 균일이에요. 그러니까 우유는 안 투명하죠. 근데 탄산음료는 투명하죠. 그렇죠? 환타는 그럼 투명할까요? 안 투명할까요? 투명해요. 균일입니다. 균일. 식초도 균일.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기도 혼합물이죠. 그쵸? 질소랑 산소랑 이산탄소랑 섞여 있는 애고 얘도 균일. 투명한 애들은 대부분 균일. 그쵸? 그 다음에 불균일한 애 중에 뭐가 있냐면요. 얘가 있습니다. 암석. 암석은 보시면 그냥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암석이지 돌이 돌. 그럼 지나가던 돌 하나 주워. 지나가다가 저기에 돌이 하나 있어 주워. 그럼 걔는 화강암일 확률이 높아요. 화강암을 내가 주워서 보면 화강암은 흰색 알갱이들. 그 다음에 검은색 알갱이들. 그 다음에 갈색 없네. 만들면 되지. 여기도 갈색. 여기도 없어. 만들어 갈색. 뭐가 갈색이냐 근데? 이쯤 되면 갈색? 좋아요. 갈색 알갱이.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오시면. 쓰겠어요. 빨간색. 찾아보죠. 빨간색? 화강암에 빨간색은 없는데.
봐봐. 이미지. 됐다. 응. 가끔 막 주황색 같은 거 섞일 수도 있는데. 주황색, 아니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얘기한 대로 검은색, 흰색, 갈색은 아니고 조금 더 흰색 섞인 갈색 이렇게 섞여 있죠. 이게 황화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여기 까만색 요쪽에 있고 여기는 별로 없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균일하지 않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얘는 불균일혼합물입니다. 물론 하나로만 이루어진 애도 있죠. 아무것도 안 섞인 애들. 숯은 암석이 아니니까. 하나만. 걔도 돌이라고 보고. 질소 아니에요? 아니 탄소예요. 다이아몬드랑 숯은 둘 다 탄소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냐에 따라 숯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어쨌든 그래서 균일혼합물, 불균일혼합물은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징이 성분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거. 아까 염화 나트륨은 염소의 성질도 나트륨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물질이 된 거. 그게 순물질. 근데 혼합물은 어때요? 얘의 성질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섞여 있는 게 혼합물. 아까 소금물도 얘기했지만 공기도 마찬가지죠. 공기에 질소랑 산소랑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으면 질소의 성질, 산소의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탄산음료도 똑같죠. 탄산음료도 물에 이산화탄소 놓은 건데 이산화탄소 성질, 물의 성질 다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혼합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혼합 비율에 따라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등이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요건 여기 보면서 설명할게요. 여기 밑줄 칠 거예요. 물질의 특성.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 이것이 물질의 특성입니다.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단원 이름이죠. 요거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봐봐. 내가 여기에 비커에다가 용액을 담을 거야. 용액을. 하나는 100, 하나는 200. A라는 비커에는 용액을 100g 담았고요. B라는 용액에는 용액을 200g 담았어요. 둘 다 투명해. 오케이? 그러니까 눈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내가 준 조건은 A는 100g, E는 200g. 그럼 A랑 B가 뭔지 구별할 수 있어요? 내가 준 조건은 질량 100, 질량 200이야. 그럼 A랑 B 구별이 안 되죠. 그쵸? 눈으로 볼 땐 똑같이 투명하고. 그럼 얘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의 특성으로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물질의 특성이 아닌 거예요. 질량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듣고 있죠? 그래서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건 모두 아니에요. 그럼 얘가 200g이고 얘가 100g이란 얘기는 뭐예요? 얘가 양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럼 뭐도 크겠어요? 부피도 크겠죠. 부피도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이 많아지면 늘어나는 건 다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질량, 무게, 부피, 길이, 뭐 넓이 모든 거 다 아니고요. 또 뭐가 아니냐면 온도가 아닙니다. 온도는 내가 열을 가하면 높아지고 열을 안 가하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온도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물질의 특성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써볼까요? 얘는 A에 넣은 용액은 끓는 점이 100도고요. B는 끓는 점이 78도예요. A랑 B 알 수 있어요? A는 알아야죠. A가 뭐겠어요? 물. 그쵸, A는 물이에요. B는 뭐예요? 에탄올이야. 에탄올입니다. 그럼 얘는 구별되죠. 그래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배울 이제 우리 이 단원이 물질의 특성이니까 뒤에 배우는 밀도나 용해도 뭐 이런 것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어. 하나 더 질문. 그러면 얘가 물이고 얘가 에탄올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가서 냄새를 맡았더니 물은 냄새가 안 나. 구별이 안 되겠죠. 냄새 안 나는 다른 투명한 애가 와도 구별 안 되겠죠. 근데 에탄올 냄새가 나죠. 너네도 알고 있는 냄새. 소주 냄새는 모르고. 손소독제 냄새. 손소독제 에탄올 들어가니까 그 소독약 냄새 에탄올이란 말이야. 그러면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구별되는 색깔, 냄새, 맛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좀 안 드는데 어쨌든 된다고 써있으니까 될 수 있어요. 뭐가 좀 안 된다. 마음에 안 든다. 색깔, 냄새, 맛이 물질의 특성에 포함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만 물질의 특성이라고 책에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왜 마음에 안 드냐면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냥 뭐 딴 사람이 생각할 수 있지. 저기 에어컨 색깔 뭐라고 생각해요? 에어컨 색깔 얘기해 볼까요? 찬이 에어컨 색깔 얘기해. 선생님 뭐라고 할까요? 너부터. 아니, 선생님. 근데 저걸 흰색이죠, 그쵸? 흰색. 흰색. 인데 저게 완전 하얗진 않잖아요, 그쵸? 솔직히 뭐 누가 저건 아이보리야 흰색이라고 볼 수는 없지라고 한다고. 아이보리 절대 아니야 막 우길 수는 없잖아. 색깔 이렇게 미묘한 색깔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물질의 특성으로 얘기할 수 있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마음에 안 드는지 알겠어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맛도 그래. 맛 어떻게 할 거야? 맛을 볼 거야? 저 투명한 액체 내가 2개 들고 와서 이것을 구별하거라 하는데 맛을 대뜸 봐? 그럼 안 돼요. 내가 뭘 가져왔는지 에탄올을 퍼먹어봐? 그럴 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지만 맛이 다른 건 구별할 수 있다. 물질의 특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맛을 보면 안 돼요. 그 교과서에 나와 있어. 그 그러니까 실험 재료는 맛을 보면 안 됩니다. 써있지만 물질의 특성에 맛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맛을 보면 안 되지만 맛으로 구별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교과서 이런 식으로 써있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맛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하는 데 이용할 수 있어요. 물질이 구별이 안 되면 그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같은 물질일 경우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방금 얘기했죠.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건 모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양이 늘어난다고 그 숫자가 늘어난다? 그럼 걔는 다 물질의 특성 아니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까 끓는 점 얘기했죠. 물에 끓는 점 100도예요. 그럼 물이 요만큼 있든 이만큼 있든 물은 100도에서 끓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디서? 일기압 조건에서. 그것도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 이용하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물이야. 아까 그 용이 이거 A, B 얘도 A, 얘도 B 둘 다 물이에요. 물. 내가 여기다가 소금을 좀 탔어. 소금물. 자, 그러면 요거는 끓여보면 물에 소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끓이면 소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끓을 때. 물을 끓여서 날리기 전에 그냥 끓는 순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물은 끓는 온도가 100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100도에서 끓기 시작하는데 소금물은 100도 넘어야 돼요. 어? 방금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어. 100도 넘어서 끓기 시작하고 또. 마이너스에서. 자, 더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은 100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100도 안 올라가요. 계속 100도야. 그게 1분을 끓이든 1시간을 끓이든 왠지 느낌이 1시간 끓이면 더 뜨거워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완전 순수한 물은요. 100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물이 완전 다 마르기 전까지는 계속 100도예요. 101도, 102도, 103도 안 올라갑니다.
소금물은 끓는 온도도 100도가 넘어. 여기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도 넘어서 끓기 시작하고 100도 넘어서 102도쯤에서 시작하고 끓으면 슬금슬금 온도가 올라요. 물이 증발하면서 농도가 점점 진해지는 짠 소금물이 되니까 계속 끓는 게 높아져. 하지만 물은 100도를 유지.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다. 어느 점은 안 나오죠. 어느 점도 달라지죠. 소금 넣으면 덜 얼죠. 바닷물이 안 오는 이유잖아요. 그쵸? 물론 바닷물이 안 오는 이유가 짜서도 있지만 파도 쳐서도 있거든요. 바닷물 진짜 추우면 바닷물이 얼어요. 어서부터 오냐면요.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다 왜 생기는지 알아요? 바다 왜 생기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 강물이 흘러가서 바닷물이 생기는 거거든요. 강물이 흘러가는데 강물은 뭐예요? 안짠물이죠. 여기서부터 얼기 시작해. 진짜 추우면. 우리나라도 몇 년에 한 번씩 혹한이 오면 여기서부터 얼어. 그래서 이렇게 얼어요. 번져나가면서. 그러니까 땅이 땅 근처 바다는 얕기도 하고 물이 조금이니까 여기서부터 얼어요. 바다가 얼긴 옵니다. 너네가 생각한 것처럼 바다가 꽝 하고 얼어서 막 저기 뭐 우리 일본으로 건너가고 그럴 순 없지만 육지 부분은 얼기도 합니다. 얼기도. 어쨌든 소금이 들어간 물은 그냥 일반 물보다 어느 정도 낮아져요. 잘 안 얼어요. 더 차갑죠. 그리고 물만 옵니다. 여기 나오죠? 물만 얼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소금을 넣으면 영하 4도 밑에서부터 얼기 시작하고 어느 동안 온도가 점점점 낮아져. 무슨 얘기냐면 소금물이야.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물만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만 얼어요. 그럼 점점 소금의 농도가 진해지는 거야. 그래서 소금의 물이 진해지니까 어느 점이 점점 낮아지는 거야.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 위에서부터 얼기 시작하잖아요. 물 담아놓고 얼면 위에서부터 얼기 시작하잖아요. 언 부분만 꺼내서 헹궈서 먹으면 그건 안 짜요. 얼어있는 물은. 소금물을 올려도 언 부분은 안 짜. 물만 온다는 얘기죠. 빙산, 빙하, 빙산. 이거 구별할 수 있어요? 빙하가 있고 빙산이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알아요? 안단 얘기야? 뭔단 얘기야? 빙산에 둘리 본 적 있어요? 둘리 보시면 둘리 오프닝에 노래가 나온다고요. 처음은 모르겠네. 하여튼 빙하 타고 내려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에 빙하 타고 내려와. 앞에 몰라. 하여튼 빙하 타고 내려와 하면서 그 장면이 뭐냐면요. 요렇게 얼어있는 얼음에 둘리가 이렇게 누워있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둘리 어떻게 그래. 자, 어쨌든 둘리가 이렇게 누워있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빙산이야. 그 노래부터 틀렸어요. 비가 타고 내려온 게 아니라 빙산 타고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떠있는 애들은 다 빙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북극곰 살려달라고 맨날 북극곰 얘기하면서 북극곰 이렇게 얼음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북극곰 어떻게 그래? 북극곰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얘가 타고 있는 이것도 빙산이에요. 그러니까 떠있는 애는 다 빙산이에요. 빙하는 뭐냐? 그대로입니다. 빙하. 얼어있는 강이에요. 언강, 빙하. 강이 얼어있는 거야. 이게 육지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이게 헷갈려. 이게 둘리 때문에 그래, 둘리 때문에.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서 빙하랑 빙산을 좀 혼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빙하는 얼어있는 강 얘기죠. 그러니까
강이 얼어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게 부러져서 바다에 떠다니는 게 빙산인 거지. 얘기를 왜 했냐? 열심히 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그 얘도 봅시다. 고체 혼합물 끓는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합물은 끓으면 물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고 온도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삶거나 끓일 때 소금을 먼저 넣으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넣으면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니까 빨리 익겠지. 막 엄청 차이는 안 나지만 차이가 생기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점 보시면 이거 우리 눈 오면 염화칼슘을 뿌린단 말이야. 염화칼슘 뿌리기도 하고 눈 온다 그러면 미리 뿌려놓기도 해요. 도로에. 그거 왜 뿌리냐면요. 눈이랑 염화칼슘이 만나면 잘 녹아요. 잘 녹는데 그것 때문에 뿌린다기보다는 그 염화칼슘이랑 물이랑 섞여 있으면 잘 안 얼어요. 어느 점 낮아지니까.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생각해봐. 우리가 눈이 쌓여있어. 길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눈이 와서 쌓였어요. 그럼 어떠냐면 안 미끄러워요. 그 처음에 눈 받을 때 뽀독뽀독뽀독 소리 나면서 안 미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다 뽀독뽀독뽀독 밟아서 매끈해지면 그게 문제지. 아니면 녹았다 다시 얼면 빙판길이잖아요. 그게 안 되게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빙판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염화칼슘이랑 물이랑 만나면 혼합물이 되니까 평소보다 잘 안 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는 겁니다. 워셔액도 마찬가지인데요. 워셔액이 그 창문 닦는 거 이렇게 뿍뿍하면 창문 나오는 게 워셔액이고 얘도 물만 쓰진 않아요. 물만 쓰면 겨울에 어니까 에탄올을 넣어서 혼합물을 만들어서 잘 안 얼게. 그 부동액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부동액. 부동액이 뭐냐면요. 얘도 차에 넣는 액체인데요. 얘는 뭐 할 때 넣냐면요. 우리 자동차 엔진 생각해봐요.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동차가 뭘로 가요? 뭐 넣어야 가요? 연료가 뭐예요? 휘발유 아니면 뭐 경유 하여튼 기름이잖아요. 그럼 이 기름을 어떻게 엔진을 돌리겠어요? 불 태워서 돌리는 거야. 불 붙여서 엔진을 돌리는 거란 말이야. 자동차 앞으로 가는 거야. 화력. 그럼 어떻겠어요? 온도가 엄청 뜨겁겠죠, 그쵸? 엄청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지면 어때요? 불 붙는겨. 그러면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넣습니다. 물. 엔진의 온도가 너무 고온이 되지 않게 엔진에 물 넣는 게 아니라 엔진 바깥쪽에 물이 돌게 만들어. 컴퓨터도 순행식이라고 해서 물 넣어가지고 차갑게 만드는 거 본 적 있어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그래서 거기 부동액이 들어가. 그걸 부동액이라고 해요. 근데 얘도 물이니까 겨울에 얼면 시동이 안 걸려요. 아예. 걔가 얼면 시동이 안 걸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이 아니라 무언가가 섞인 물을 넣습니다. 부동액. 자,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고체 혼합물을 볼 거예요. 고체 혼합물. 자, 녹는 점이니까 녹는 온도예요. 녹는 온도. 자, 생각해봐요. 그 청동기 시대 그 신석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 청동기. 그 다음 철기잖아요. 배웠지? 배웠죠? 그럼 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간 다음에 철기로 넘어가는 이유가 이 청동기가 뭐예요? 청동이. 그러니까 왜 청동이? 돌이 아니라 동. 그러니까 동이에요. 청동. 뭐 합치면 금돼요? 아니요. 근데 왜 금이래 철돼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 왜 철기를 바로 안 쓰고 청동을 먼저 쓴 다음 철기로 넘어갔냐면요. 얘 녹는 점이 낮아요. 근데 당연한 모닥불에도 녹을 정도로 낮아요. 그래서 쓴 거야. 그러니까 용광로가
그러니까 용광로가 철기는 용광로 그러니까 1200도가 넘어야 녹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건 그냥 불로 안 돼. 청동은 우리가 모닥불 피워서 온도만 높이면 녹을 수 있는 1200도 이하의 온도에서 녹는 금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청동이가 그 중간에 들어간 거고요. 청동이 돈이랑 뭐가 나나요? 그 딴 게 섞였어. 뭐가 섞였지? 주석이 섞였나? 하여튼 딴 금속이 섞였어. 금속이랑 금속이 섞였어? 그러면 녹는 점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고체 혼합물은 녹는 점이 낮아져요. 여기 예로는 뭐가 나왔냐면요. 나프탈렌이랑 파라다이크로로벤젠이라는 게 나왔고 이게 뭔지 몰라 상관없습니다. 나프탈렌은 녹는 점이 85도쯤 되고 파라다이크로로벤젠은 뭐 한 55도쯤 된다고 칩시다. 그럼 얘를 섞으면 왠지 얘랑 얘의 녹는 점은 요 중간일 것 같지만 요 중간이 아니라 완전히 낮아진 여기에 녹는 점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훅 낮아집니다. 녹는 점이 꽤 낮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나오는 게 얘입니다. 얘랑 얘요. 퓨즈는 배우지 않았어요? 그 열 할 때 배우잖아요. 그쵸? 땜납은 뭐냐면요. 납땜할 때 쓰는 게 땜납. 납땜은 알아요? 나비요? 나비. 나비랑 주석을 섞은 게 땜납이야. 땜납을 어디서 쓰냐면 납땜에서 써. 이름 누가 줬는지 모르겠지만 납땜에서 쓰는 재료 이름이 땜납이에요. 왜? 납땜부터 얘기합시다. 그 납땜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용접은 알아요, 그럼? 용접 뭔지 알아? 그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금속이랑 금속을 붙일 때 풀로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용서가 그러니까 근데 얘를 쓰는 건 납땜이라고 한다. 녹여서 치지 않아요? 맞아요. 녹여서 묻히는데 얘가 잘 안 녹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잘 녹을 수 있는 애를 만든 거죠. 납이랑 주석을 섞어서 땜납을 만든 거. 걔는 되게 잘 녹아요. 얼마나 잘 녹냐면요. 그 다리미 같은 데도 녹아요. 꽤 잘 녹는 거죠. 그러면 나 뜯는 다음에 막 단임이 되면 녹아요. 그럴 거예요. 그 정도로 녹아요. 그 인두기. 커피는 인등이에요. 인두. 커피는 인두. 그거 할 때 그 인두.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어요? 인두기요. 아니요. 본 적 없네? 아 들어갔어요. 요렇게 생긴 거. 뭔지 알아요. 그 초등학교 때 뭐 그런 거 방과후 활동으로 뭐 그런 거 그 로봇 만들기 뭐 이런 거 했으면 알 수도 있는데. 그래서 들어갔는데 정확히 그래서 못해서 판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거 막 있잖아요. 이런 건 본 적 있죠. 이거 여기 어디서 막 본 적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전기 회로에 보면 이 하얀 동그라미 이거 다 땜납이에요. 아까 그 인두기 이렇게 뾰족한 걸로 이렇게 하나씩 녹이는 거예요. 납땜이랑 인두랑 이렇게 한 번 맞추면 이렇게 녹아서 동그랗게 돼요. 그게 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금속 연결할 때 사용하고요. 퓨즈는 들어보셨겠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전기기구에 들어가는 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서 그 두꺼비집에 들어가는 애가 있고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놔가지고 과한 전류가 흘러서 열이 좀 올라가면 이거 끊겨요. 끊겨서 전기 끊기게 만드는 겁니다. 화재 방지죠. 화재 방지. 그래서 전류 차단하는 겁니다. 얘네는 다 잘 녹아야 되니까 납이랑 주석 섞어서 녹는 점을 낮춥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풀겠습니다. 62쪽 푸세요.